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존재 평등을 추구해온 불교계도 관련 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을 함께 만들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이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찰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여행 인구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참가비를 대폭 할인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행복 2배 템플스테이가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대 가야 문화의 원형을 탐색하고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방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불교가 고대 가야에 전파됐다는 내용의 연구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제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를 세계 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제가불교 활성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의 뿌리 깊은 계급제도를 부정하며 모든 존재 평등을 추구해온 불교계로선 오래전부터 관련법 제정을 지지해왔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즉 평등법으로 바꿨지만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국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면 이번엔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마침 하루 전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됨에 따라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정한 이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그러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7년 불교계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기독교의 반대가 공식화되었지만 국민 전체의 평등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한 종교의 입장이 국민 전체의 평등과 균형을 깨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담론 형성에 노력하며 헌법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교계는 지난 2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 정진을, 지난 18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벌였습니다. 이는 차별을 금하며 계급제도까지 반대했던 불교의 평등 사상에 기인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이 비록 이젠 어느 피부를 갖고 어느 국가 출신이고 어느 계급 출신이고 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같이 그 행위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지 출신 성분이나 계급이나 국가라든지 성별 이런 것으로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왔고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불교 사상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기대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병무청이 어제부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역 편입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자는 편입 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 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입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스님과 함께 사찰 음식을 함께 만들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이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전경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사찰 경내에서 요리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사과즙과 오이 등 싱싱한 과일과 채소, 갖가지 양념으로 우려낸 육수에 정갈한 면이 더해져 여름철의 별미 냉면이 완성됩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설명에 따라 면을 삶고 요리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메모하고 궁금한 부분은 즉석에서 질문도 던집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인 스님은 상큼한 맛을 내는 사과 냉면과 연근 김치, 옥수수전 등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함께 만든 요리를 시식하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의식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생활에서 아주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취득해서 먹는 그러한 그 소스라든가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서울 도심의 한 사찰 경내에서 스님과 함께 사찰 음식을 조리하고 시식을 함께하는 이른바 음식을 통한 소통 방식인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스님들이 만든 첫 협동조합 템플 셰프가 주최한 사찰 음식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은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연에서 온 걸 자연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그 우리 할머니들 다 천재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많이 가져가는 게 제가 많은 요리 학교를 이제 요즘 다니거든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사찰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월하면서 한다고 그래서 한 걸음에 왔어요. 템플 셰프와 함께하는 사찰 음식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진행돼 다양한 사찰 음식의 진수와 함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찰 음식을 조금 다양하게 일반 대중들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좀 어떤 소외된 사찰 음식 전문가 스님들이 함께 모인 협동조합 템플 셰프는 서울 성북구 수월암 경내에 사업장을 마련해 사찰 음식을 매개로 대중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저마다 어렵고 고통스러움은 다 한 가지씩들 갖고 있는데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나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모르는 분들이지만 서로 음식을 통해서 좀 막 가까워지면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소속 충남지회가 전국 19개 비구니회 지회 가운데 처음으로 종단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비구니회 충남지회장 유곡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금 1,000만 원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유곡 스님은 이 자리에서 충남 계룡대 영회법당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사찰 스님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해 여행을 떠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방역과 안전 중심의 특별 여행 주간을 실시하는 가운데 참가비를 대폭 할인한 불교계 템플스테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행복 2배 템플스테이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여행지 100곳을 뽑아 특별 여행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하는 가운데 불교계도 여기에 발맞춰 특별 템플 스테이를 진행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행복 2배 템플 스테이.
양양 낙산사와 구례 화엄사 등 108개의 사찰이 운영 사찰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경기 육지장사 등 수도권 사찰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템플스테이는 깨끗하고 맑은 산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최근 여가와 힐링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는 밀폐와 밀접, 밀집, 이른바 산미를 피하는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비가 대폭 할인돼 여행객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일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려면 하루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번엔 1박 2일 기준으로 2만 원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은 소규모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고 있는 지금 청정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회 각계의 많은 분들께 템플스테이를 통한 자비를 실천하고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템플스테이의 공익적인 역할도 역시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별 여행 주간 템플스테이 접수는 오는 18일까지이며 참가 가능한 사찰은 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법정 스님의 유지를 잇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올해도 5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대학생 49명에게 길상화 장학금 5천만 원을 수여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은 온라인을 통한 인사말에서 법정 스님의 뜻에 공감하는 후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 의미를 헤아려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은 지난 26년간 717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10억 6천만 원을 전달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와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는 울산과 양산에서 제6회 청소년 자전거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2바퀴로 달리는 녹색 페달을 주제로 영호남 청소년들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서로 소통하고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또 울산 백년사와 양산 통도사에선 108배와 마음명상, 사찰 탐방 등을 통해 전통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대 가야 문화의 원형을 탐색하고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방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불교가 고대 가야에 전파됐다는 내용의 연구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야 문화의 원형 탐색과 컨텐츠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2016년 시작된 학술대회가 올해는 5번째로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가야와 불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 포럼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이 가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친히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학술대회에서는 김해 명월사지 사왕석의 인도 기원과 남방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래 등 새로운 시각의 연구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사왕석 부조의 이 수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수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무칠린다와 용왕이면은 석가모니불이고 석가모니불이 취한 수인은 전 법륜이어서 복원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수인을 확인한다면은 어쩌면은 가야불교의 규명, 가야불교의 정체를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해상 무역 루트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도 태평양 유리구슬들은 인도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를 향하는 여정에서 불교가 지나간 모든 곳에 그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리구슬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충분히 이 가야 불교가 해상 항로를 따라서 한반도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와 함께 허황우 신행길과 구지가 그리고 어산 불영을 중심으로 한 인도 설화 수용과 역사 교육 과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자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시각에 긍정적이었지만 명확한 근거 자료 등은 보충돼야 한다는 논평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대 남방불교 전례에 대한 여러 시각을 통해 한국 불교 전례와 가야 문화의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산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청주의 도심포교도량 용화사가 주지 각연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석에는 이묘임 신도회장, 김학철 고문대표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해 진산식을 축하했고 각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늘 공덕심으로 사회적 활동에 앞장서는 사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행과 전법과 해양의 자기화가 실현되기를 매진하여 왔습니다만 능력과 정진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신도님들께 늘 부끄럽고 송구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절 인연에 따라 어리석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다시 서면서 발언을 세워봅니다. 각연 스님은 그동안 용화사 불교대학과 노인대학을 통한 평생교육에 앞장서고 봉사단과 산악회 결성 등에 힘써왔습니다. 폐사위기에 몰린 김제 청룡사 복원불사를 이끈 월정 스님의 49제 가운데 6제가 경기도 가평 청평암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님의 사제인 청평암 주지 구암 스님, 김제 청룡사 주지 보산 스님, 청룡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청룡사 복원에 일생을 바친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월정 큰 스님께서는 60년간 청룡사를 두문불출, 불사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모든 가르침을 이어서 사제인 명호 구암도 큰 스님과 같이 그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가평 청평암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제2회 아란 문화축제 그리기와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가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야간 경관조명 가동으로 관람객들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무왕의 큰 꿈이 간직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밤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제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를 세계 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제가불교 활성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주 지역 남성 거사불자들의 대표 신행단체 사단법인 붓다클럽의 법회 현장,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지역 불교계 최대 신행단체인 붓다클럽의 애창가가 호텔 대연회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붓다클럽이 마련한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 현장. 참석자들은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를 세계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992년 창립된 붓다클럽은 남성 거사 불자들을 중심으로 부녀 회원까지 더해 회원 수가 6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는 8개 자회를 둔 제주 지역 최대 신행단체이자 제주 거사불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붓다클럽은 세계 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에 이어 제28회 붓다 대상 시상식을 열고 불법 홍포에 앞장선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붓다 대상 전통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사찰 음식 홍포에 앞장서온 오등선원 주지 재용스님이 수상했고, 사회봉사 부문은 42년 동안 소외계층의 손발이 되어온 대정적십자 봉사회가 받았습니다. 효행 부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인과 장모의 간병을 도맡아 효행에 귀감이 된 이규범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봉초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제주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정착되고 번영하여 하루빨리 도민의 삶이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내후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아 30살 청년으로 거듭나는 붓다클럽. 제주 지역 사회와 불교계의 붓다클럽에 거는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붓다클럽은 앞으로 불교 문화 또한 전통 문화 개성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우리 붓다클럽에서 앞장서서 이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남성 불자 모임의 활성화를 이끌어온 붓다클럽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조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7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부처님께선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라고 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을 강조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